1년을 사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남친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네요. 남친과 헤어지게 된 건 결혼 준비 중 다툼이나 서로의 애정이 식어서가 아닌 남친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제가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남친과 많이 다투기도 했었지만 모든 게 남친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싸움이었죠.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분이 요구하신 건 결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명의로 된 집을 남친과 공동명의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5천만 원을 결혼 자금 명목으로 댈 테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조금 풍족하다면 풍족한 편이라 제가 25살 때 취직했던 회사 바로 옆에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할 집으로 해주신 거였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보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주신 거였죠. 평수는 20평대라 크지 않지만 서울이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처음 샀을 때보다 2배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친과 결혼하면 제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고 대신 리모델링과 혼수를 남친이 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이 교통편도 좋고 여러모로 편의시설이 많아 굳이 이사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5천만 원 낼 테니 공동명의 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 아들은 앞으로 청약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게 그 이유였고 공동명의 지분은 딱 절반으로 하라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본인 아들이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하니 저도 공동명의를 해줄 의무가 있고 부부라면 당연히 재산을 반반하는 거니 저도 손해날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 조건을 안 들어주면 결혼을 허락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남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며 정색을 하더니 나중에는 본인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집값을 저희 부모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걸 공동명의 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게 아니라도 5천만 원의 공동명의라니요.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 거의 보름이 넘도록 싸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혼수나 리모델링비도 본인이 내는데 그건 남는 것도 없다는 말을 하기에 모든 비용을 반반으로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공동명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이 문제로 계속해서 도드리표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며 싸우는데 이게 며칠간 지속되니 더 말해봤자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았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부모님께서 고생하며 번 돈으로 해주신 내 집인데 공동명의는 절대로 안 된다. 정 나 때문에 청약 기회를 날리는 게 아쉬우면 그냥 무주택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며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친은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지 이별을 통보하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친과 헤어지고 난 후 전화와 카톡 등 연락처를 다 차단했었는데 차단을 해도 상대가 연락을 하면 기록에 남더라고요. 해서 부재중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고 메시지도 엄청 보내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남친과 헤어지게 돼서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답장을 안 하고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전 남친 어머니더군요. 약간 누그러진, 주눅든, 아무튼 그런 목소리로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물으시더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정말 미안하다. 그냥 하려던 대로 그 집에서 둘이 작게 시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게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것도 정말 듣기 거북했었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나중에 애를 낳으면 그 집이 작긴 하겠지만 신혼이니 작게 시작해도 괜찮겠다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집이 평수가 작긴 하지만 현재 시세가 8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작다고 표현할 일인가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그 집 아드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졌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것도 거북하다. 이미 끝난 인연이고 저는 제 집에서 함께 살아갈 다른 인연을 찾겠다. 하고 말씀드리고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전 남친과 그 어머니까지 둘이 쌍으로 계속해서 연락이 오네요. 물론 차단을 해서 전화가 바로 넘어가긴 합니다만 기록에 자꾸 남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정인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힘든 상태인데 자꾸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거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전 남친과 그 엄마는 지금 작정 짠 걸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생으로 아파트 꿀꺽하고 돈 몇천 안 들이고 결혼해서 처가 돈을 빨아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네요. 두 번째, 여자가 싸들고 오면 당신 자식이 잘나서 그렇다 생각해서 며느리를 더 하대한다던데 딱 그런 인간이었네요. 그래도 글쓴이가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아서 똑부러지니 아주 좋습니다. 저런 집안이랑 엮이는 순간 불효하는 거죠. 세 번째, 5억도 아니고 꼴랑 5천 주면서 2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작게라고요. 그 작은 집 한 채도 못 사는 것들이 허락을 한 해 만에 하는 걸 보니 꼴 같지도 않네요. 못난 아줌마가 가진 게 없으니 아들 유세 부리려다 대차게 까여서 지금쯤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개무시가 답이죠. 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차버린 쓰니의 대처가 완전 사이다입니다. 네 번째, 그동안 주야장천 더 나은 혼처를 찾았겠지만 당연히 없었겠죠. 제대로 차단하셔서 다시는 그 몰상식한 모자랑 엮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한 인간들이라면 사고방식도 제정신일 리 없으니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꼭 알리세요. 다섯 번째, 청약은 넣으면 다 되는 건가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기회가 없어졌다고 사업가량을 날름한다고요? 칼만 안 든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처럼 멍청한 줄 아나?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 남자는 따라할 걸 따라해야죠. 저런 사람한테 정이 남을 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남자보다 한 살 많다고 나는 너 싫다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반대하던 아줌마였는데 본인 아들이 결혼 못하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게 되니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저 결혼했어요 아주머니 하고 끊었더니 이후부터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연락이 닿게 된다면 님도 선봐서 결혼한다고 하세요. 일곱 번째, 쓰니가 너무 똑부러져서 속이 시원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내 명의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앞으로 저 사람 말고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줄을 섰을 듯 합니다. 역시 사람은 뭐 하나를 쥐고 있어야 당당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저 아줌마도 저렇게 존심을 부릴 거면 뭐라도 가진 게 있어야 납득이라도 갈 것 같은데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인지. 하긴 이건 납득이 간다 해도 인성이 노답이라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